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 국가가 바로 서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법치와 원칙이 살아있어야 돼요. 법치란 거는 한 개인이 무인도에서 살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긴 도덕 양심 다 필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조직이 되고 사회가 구성되려면 거기는 규정이 있고 룰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법안입니까? 그 법은 누구에게도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반대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법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난 탄핵 정권 때, 탄핵 사태 때 분명히 정치적 의도와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 국민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 좌파들은 끊임없이 우파 정권, 대한민국 이 헌법 정권을 몰락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해왔다고요. 거기에 북한의 공산 집단과 더불어서 이 남한내 압력하고 있는 이 세력들과 연대해가지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정권을 탈환하려고 해왔다고요. 저도 술 한 명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조그맣던 이만 있어도 그걸로 확대 왜곡 시켜가지고 선동해서 결국은 정권에 힘을 빼는 이게 기본적인 저들의 어떤 그 불변의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었고 그런 행위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저들은 원래 그렇다고 규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결국 탄핵에 대해서 핵심적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아군 내에 있는 세력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성종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결국은 볼모로 잡아가지고 적에게 넘겨준 사건 아닙니까? 응? 이게 탄핵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뭐냐면은 이념적으로도 잘못됐고 국가의 어떤 국가적 관점에서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미 그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저런 정치적 의도,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제 박 대통령하고 이제 간극이 벌어지니까 사적 감정에 의해서 결국은 어떤 이 반란에 가담한 작자 아닙니까? 주동하는 작자 아닙니까? 김무성 같은 경우는 내각제 하려고, 또 박 대통령 어떤 관계가 나빠진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결국은 뭔가 그걸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내각제 세력 뭐 등등 해서 결국은 여기 이명박 씨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휘하의 어떤 세력들을 같이 규합해서 결국은 아군의 적장을 목을 쳐가지고 적에게 던져준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은 제가 왜 정규제시를 비판하느냐? 저는 김평우 씨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탄핵 사태 때 분명히 정상적 어떤 개념과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분명히 여기는 의도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홍준표를 내세웠을 때 홍준표도 어떻게 나왔느냐? 그 당시에 저 촛불 광란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가지고 사당 대통령 지키지도 못하고 그 내부였던 그런 이 적들이 내부였던 기획 반란 세력들이 같이 이 동참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렇다면은 탄핵이 이루어지는 이 정권이 넘어간다면 삼척방자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서 결국 이 새누리당 내 어떤 세력들이 결국 이제 임명진비를 내세워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방편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임명진이하고 정우택이가 결국 홍준표를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도 자기가 결국은 이제 이 법원에 결국 어떤 그 기소된 상태에서 결국은 자기가 힘이 필요하니까 자기도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부합되니까 서로 조건을 바꿔내가지고 결국은 또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로였단 말이에요. 제로. 그러면 탄핵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치꾼들은 그따 치자고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언론인 소위 보수 논평 평론가들 또는 보수의 어떤 우파의 어떤 그 시민사회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요. 왜? 잘못되고 있는 걸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법치가 무너졌으니까. 정치꾼들은 원래 그렇다고 가정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정치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과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저 문재인 정권에 넘어가니까 우리가 홍준표를 지원해야 된다. 이게 좀 태극기 세력이 다 휩쓸려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개별적으로 태극기 등 국민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면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다 밀어준다고 해도 홍준표가 됐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그 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에 새누리당은 20% 넘지 않았다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권들의 선동에 의해서 탄핵의 어떤 그 주동 세력들에게 명분을 주는 어떤 그런 들러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다면은 제가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법조인들 또는 언론인들, 평론가, 소위 어떤 입김을 작용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재인에 넘어지면 안 된다. 일부 뭐 군 출신 장성들도 마찬가지. 많은 세력들이 그쪽으로 갔다고요. 저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들 이미 탄핵이 됨으로써 정권은 넘어갔다고 우리가 100% 인식한 상태에서 그럼 이걸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탄핵을 되돌려가지고 그거를 바로잡아야 이 좌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인식해야 되는데 결국은 잘못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참혹하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땠나요? 그 이후에도 결국은 저 탄핵 찬성 세력들에게 또 선동되고 속았어. 또는 거기에서 부역해서 뭔가 한 자리 찾으려고 이런 기회적 행태를 계속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6.13 지방선거 그때도 어땠습니까? 자한당 밀어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결과가 비참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은 전기대 주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반문연대 해야 된다고. 왜? 반문연대 해가지고 문재인을 막아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박 대통령 구한다는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데 저는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해야 그래야 이 소위 말 기득지 세력이 사라지고 뼈살이 돋아나면서 우파의 새로운 이념 가치를 가진 세력들이 주역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저는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기대 주필 같은 경우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도토리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양반이 도토리 같아요. 왜? 전기대 씨가 무슨 능력이, 저는 전기대 씨 능력이 있다고 보잖아요. 굉장히 저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역량보다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전기대 씨 같아요. 전기대 씨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야에. 전기대 씨는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태극기 애국 국민이 굉장히 편화를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 우리가 8월 15일 이 정권 수립에 이만큼 우리가 소위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애국 국민들이 현장에 나와서 2년간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한 거는 유일무이하다고,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어떤 이런 그 혁신 운동이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간에 우리가 굉장한 격려와 어떤 그런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찬사를 보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잘못된 어떤 탄핵 찬성세 이렇게 강력한 비판을 해갖고 정계에서 은퇴시켜야 된다. 이런 언론이라면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홍준표 대선 때부터 계속적으로 보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큰 세력으로 뭉쳐야 된다, 이거. 결국 이게 뭐냐면요. 법치를 완전 무너뜨려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 학생들이 뭘 가지고 사회에서 뭘 어떤 인식이 심어진다면은,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고요. 그렇게 바로 반문이라는 것은 정치꾼들의 술수에 넘어가는, 소위 말해서 탄핵의 면접을 줘버리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러면 더더구나 정기대 씨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이 탄핵 찬성 세력들, 기회주의 정치꾼들은 이 차제에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보수 우파가
정권 획득을 한다 손 치더라도 또다시 이런 역사가 되풀이된다. 이것은 결국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회 구성체가 법이라는 이 원칙에 분명히 서야 그다음부터 잘못과 잘한 것에 대해서 뭔가 시시비비 가리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오늘 사법부 같은 경우도 자기 어떤 기득권, 자기 권력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이게 대한민국 이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고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 되면요 가치 없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요 법치가 바로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법치는 정의 실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이 정치꾼들의 술수에 이런 소위 말해서 언론 밥을 먹었다는 사람이 이런 기회주의적 행태 정말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법치가 무너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이 태국 국민들을 폄하하는 이런 그 발언들 결국은요 대한민국은 설사 말씀대로 정권을 잠적하더라도 다음에 계속 제2, 제3의 유승민, 김무성 같은 김성태 같은 양아치가 계속적으로 탄생한다고요. 결국은 정치꾼들은 내가 마지막에 살아남으면 되는구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은 다 무시해도 돼. 내가 뒤에서 칼을 찌르든 어떻든 간에 마지막에 생존하면 돼. 이런 잘못된 인식을 대한민국 사회에 불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언론인들이라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언론인은 정론 투필로 가야 된다고요. 굉장히 과거 같으면 선비란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도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진석 씨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정치 바닥에 들어가는 얘기야.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 이념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그래서 저는 양아치가 달리 양아치니까 원칙과 생각과 가치와 소신이 없이 오락가락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그게 아주 천박한 행태. 저는 그걸 양아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대 주필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신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 들고 매 주말 광장에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분들은 전부 다 어떤 인식 마음 자체가 오로지 국가관, 법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런 올바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태극기 들고 현장 광장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고요. 저는 전기재 씨는 그런 분들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도토리라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왜 대한민국 지지하냐면 대한민국 정신이 태극기의 정통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당이라는 어떤 조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력이 확대되고 현재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이 자한당 기회주의 세력들을 견제하는 그런 힘이라고요. 그리고 태극기 모임이 여기저기 저는 나눠지는 거 저는 그 비판하진 않아요. 왜? 우리가 100%다 모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탄핵에 대한 어떤 반대 세력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세력은 지방이든 어쨌든 저는 뭐 많이 생기는 거 좋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노선이 큰 틀은 같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도토리라고 표현하고 이 조직과 이 세력을 무시하는 저는 그 자체가 전교체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저런 기회주의적 소위 말 양아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면에서 국가를 위한다는 이런 저는 잘못된 시그널 준 자체가 굉장히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교재 씨는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가 권위에 가득 차고 정말 어떤 그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사고방식이 저는 올바야 된다. 정신 상태가 똑바로 박혀야 거기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정신이 썩었는데 그 탈출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전규재 씨는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세치 혀로 특히 애국 국민들을 욕보이지 마라.
한 분 한 분들이 정교재 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홍준표 그 대통령 출마했을 때 5월 9일 전에 홍준표 구덕할 때 아이고 이 인간 그랬어요. 구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덕. 그러니까 저쪽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거기에 물론 뭐 우리 학장성 때문에 아마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거기에 인터뷰에 응했는데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요, 조 대표가 인터뷰하는 거는 저는 뭐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쨌거나 잘못된 인식, 소위 말해서 자의적 해석해가지고 폄하하고 뭔가 왜곡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 인터뷰를 보면은 누가 잘못됐고, 또 조 대표의 생각이 어떻다는 걸 알고, 또 어떤 정기재 주필이 많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그래 보고요. 다만 어쨌거나 지금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를 표방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바로 서려면요 정신 똑바로 박혀야 된다. 저는 전에 타이틀이 어떻든지 자기 논리가 얼마나 뭐 화려하든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말 못해도 돼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기회주의 세력들이 많고 눈치 보는 해바라기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이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정말 자기 돈으로 지방에서 새벽밥 먹고 올라오신 분들 애국심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정규재 씨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말장난하는 이 평론가들 배워라. 저는 현재 애국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자한당을 변화시키고 기회주의 정치 세력들을 일소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회주의 행태 보이지 마라. 이미 자한당은 사형 선고 내렸다고.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또 정치꾼들을 선동해서 반문했다고 얘기를 하면요. 결국 영원히 중요한 거는 좌파들의 탄핵 프레임에 넘어가 버린다고요. 좌파들은요, 이 탄핵을 두고두고 우려먹습니다. 왜? 탄핵이 정당화 우리 스스로 인정해보고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은 좌파들은 항상 국정농단 세력, 아직도 반성 못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선거 때마다 써먹습니다. 국민을 선동한다고요. 너희들 최순실이 놀아놨지 않느냐? 국정농단 세력 아니냐? 문화한 세력 아니냐? 탄핵 당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하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탄핵을 인정해버리면은 그건 죄송하다. 앞으로 잘할게. 이건요, 정치 이 환경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머리 숙이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게 어떤 잘못된 어떤 탄핵 선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 실체를 밝혀야 좌파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원동력이 생긴다. 이걸 인식해야지 탄핵을 일단 인식하고 와버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우파의 전략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은 무조건 탄핵의 실체를 뒤집어야 그때부터 좌파를 몰아낼 수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찬성 세력들, 주동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자한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자한당에 복귀하는 이런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은 나경원에도 마찬가지고 이 탄핵 자체를 결국은 인정해버리면요. 저는 우파는 영원히 회복 불능 상태다. 그것이 바로 좌파가 노리는 탄핵 프레임이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언론인 또는 소위 말해서 잠자고 있던 보수 편에 있던 소위 말해서 방송에 얼굴을 내비쳤던 이런 이 기회주의 세력들 반드시 저는요 척결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이 주사파 세력들의 놀이개가 되고, 지금 소위 말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청와대 내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민간의 사찰권 등등에서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은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면요 절대 저들이 함부로 못해요. 왜? 결국 문제 생기면 그게 자기들 스스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이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더불당에 이중대가 돼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안하무인격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견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보수 우파의 어떤 그 입장에 선 사람들은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꼭 좀 그 말씀드리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허준수의 TV입니다. 여보시오. 예. 이거 유튜브 허준TV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예. 박근혜는 망할로 혼자 지랄을 한다. 죽을 때가 다 돼가는가 봐. 적화대가 지금 뭐 뽀록 나고 죽을 찐이니까 젊은 잔발들이 이제 설치네. 알겠다. 너 수준을. 너희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내가 알겠다. 적화대 한 봐라. 너가 지지했던 적화대 지금 하고 있는 거 봐라. 어? 너것들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 이제. 미치겠을 거야. 예, 허준센 TV입니다. 아, 예. 내년 3월달 전에 내 짐 체인지 와. 우리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웃으시고, 거의 다 돼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적화대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내로는 안 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자, 민간인 사찰을 하고 또 이 통장 한번 보세요. 통장 2016년 8월까지 금융계좌 압수수색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65,167건에서 2018년 8월까지가 94,098건 44% 증가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60%. 개인의 통장을 94,000건 10만 건 가까이 지금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탕기구 그 개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4만 건에 해당되는 통장을 다 뒤졌습니다. 지금. 지금 민간 사찰이 예, 예. 허준TV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계시기, 지랄한다. 지랄하잖아, 봐봐. 예? 저거들이 잘못 좌파 정권을 지지한 것에 대한 그것은 뉘우치지 않고 참 우리 큰일이에요. 그죠? 젊은 애들 한번 보세요. 젊은 애들이 이 내가 완전히 썩었다니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고, 이걸 모른다니까? 속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